안녕하세요, 박래호입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9번째 이야기는요, 왕소군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세상을 떠나고 170년이 지난 후에 11대 왕인 원제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요, 북쪽의 유목민족인 흉노족, 그러니까 오랑캐와 많은 전쟁을 해오다가 흉노족과 화친 정책으로 중국 여인을, 중국 황제의 후궁을 시집 보내는 약조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흉노족 추장인 호안나 선우가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한나라로 오게 됩니다. 원제의 후궁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백제 의정왕도 삼천궁녀가 있다가 백제가 망하면서 그 삼천궁녀가 낙하하면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제인 원제가 신부감을 찾으러 온 호얀나 선우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고 이 자리에서 후궁 한 명을 마누라감으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때 호얀나 선우가 여러 후궁 중에서 한 후궁을 지적하는데 이 여인이 바로 왕소군입니다. 그런데 선우가 가리킨 이 후궁을 황제가 보더니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곱고 윤기 있는 머릿결은 광채를 내고 살짝 찡그린 이마에는 원망이 서린 듯 애절함이 있고 또 두툼한 코 밑에 암이 앵두 같은 입술, 너무 매혹적인 이 아름다움에 황제인 원제가 넋을 놓게 되는데 한 번도 자기가 보지 못한 자기의 후궁이었더랬습니다. 이 여자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지만 황제로서 한 번 결정을 한 번복을 할 수가 없었더랬죠.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지만 이런 후궁이 어찌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는가 하면서 연애가 끝나자마자 씩씩거리면서 대전으로 와서 화기를 합니다. 그때는 후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후궁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침소에 들 후궁을 황제가 그림으로 선택하도록 했는데 그 그림을 그린 화공이 모연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연수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뇌물을 준 후궁에게만 예쁘게 그려서 황제 침소에 들게 했기 때문에 그 모연수로 인해서 성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더랬죠. 그러나 왕소군은요, 집도 빈천하고 뇌물도 줄 수가 없었고 또한 궁에 이렇다 할 백도 없다 보니까 모연수가 당연히 밉게 그리고 얼굴에는 없는 점도 팍 찍어가지고 황제한테 바치다 보니까 원제가 그림을 보고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 왕소군은 18세 꽃다운 나이에 후궁으로 들어와서 황제와 옷자락도 한번 스쳐보지 못하고 5년이 지났던 것이었습니다. 원제가 씩씩거리면서 초상화를 대저해보니 원제가 노발대발을 하죠. 이 사실을 안 황제가 그 자리에서 모연수를 황제를 기만한 죄로 참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목을 베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오랑캐 시집가게 되는 운명이 되어버렸는데 왕소군의 미모는 확실히 출중했지요.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은 왕소군이 미왕궁에서 원제에게 이제 북방으로 간다고 작별을 구하고 가슴에 비파를 안고 말에 오르게 되죠. 왕소군이 역시 정든 고국산천을 떠나서 오랑캐 땅인 이국 땅으로 팔려간다는 슬픈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보니까 말 위에 앉은 채 비파로 이별곡을 연주하면서 가냘프게 노래를 합니다. 이때 마침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던 기러기들이 아름다운 왕소군의 미모에 순간 넋을 뺏겨가지고
날개짓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만 모두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소군의 별칭이 나간 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북방의 흉노적 추장인 선우 부인이 된 왕소군, 이 왕소군이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왕소군이 한나라를 떠날 때 중원은 따뜻했지만 도착한 북방 병방에는 봄은 봄이었지만 아직도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보니까 봄을 느끼지 못하는 날씨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왕소군이 북방에 도착하자마자 시 한 수를 짓습니다. 호지 무화초, 출래 불사춘. 중국 땅에 와보니 어찌하여 꽃도 풀도 없는가? 봄은 왔건만 봄이 아니로다. 왕소군은 흉노족의 시집을 와서요,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고 살면서 어진 마음을 가지고 말만 타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인 북방민족 여인들에게 길쌈 매는 방법, 천 짜는 요령, 농사 짓는 방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한나라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많은 힘을 쓴 착한 여인 왕소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방민족과 자주 싸웠던 전쟁이 이 덕분에 80여 년 동안 흉노와의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었죠. 마음도 예쁜 미인이었습니다. 왕소군의 무덤은 내몽고 화특시 남쪽 9km 지점에 있는데 가을이 되면은 북방의 모든 초목이 누렇게 시들어도 오직 왕소군의 무덤의 풀만큼은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왕소군의 무덤을 몽고 사람들은 푸를청 무덤 총자를 써서 청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중국의 4대 요부 중에 첫 번째 요부인 물찬제비 조비연의 이야기는 10번째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